방미 협상단 중 마지막으로 귀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선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의가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전날 귀국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 번에 집행하는 대신 기간을 나눠 진행하는 분할 투자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 백지 수표를 요구했지만 한국의 현실적 부담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만 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과 시점 등 세부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정상이 만나는 게 흔치 않은 기회지만 시점보다 과연 국익에 맞는 타이밍인지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 전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방미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진전이 없다고 밝힌 통화 스와프 요청은 투자 규모 조정을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은이 미 재무부와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단기 유동성 관리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번 협상팀도 저희가 연간 할 수 있는 외환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것은 다 충분히 인식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방송 끝나고 김용범 정책실장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에이펙쯤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방송 편집해가지고 내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베센트 장관이 10일 안에 결론 날 것 같다. 에이펙에서 결론 날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도 결론 날 것 같다. 미국에서도 결론 날 것 같다. 됐구나. 그래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협상팀이 미국으로 갔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정말 그 얘기를 이제 실제로 얘기를 듣고서 놀랬던 게 정말 미국에서는 3,500억을 한 번에 캐시로 받으려고 그랬었구나. 예.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미쳤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연락을 취했었대요. 미국에다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대안들도 계속 보냈는데 한동안 미국에서 연락이 없었대요. 그냥 내놔 그냥. 너 계좌에. 왜 안 주냐고만 계속 뭐라 그러고 왜 야, 안 줘? 일본은 사인했는데 너는 왜 안 사인하냐. 왜 안 줘? 이것만 가지고 뭐라 그랬지. 야. 이거를 계속 보내고서 한참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 좀 인제 뭔 말인지 알겠어. 너네 혹시 알겠대요? 힘들었어? 아니 너네가 3,500억 캐시로 한 번에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돈이 없었니? 여태 몰랐대요? 네, 그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 뭐 우리가 마련을 했다라고 해서 보냈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에이펙쯤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베센트 장관도 그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협상을 했었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지금은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협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이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는 어쩌면 기정사실이에요.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돈을 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요? 예. 얼마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냐 어떤 형식이냐 어디에 투자하냐 확정인데 3,500억 원 얼마냐도 확정이에요? 네, 형식과 루트와 네. 기간과 이제 이런 게 쟁점인 거죠. 그 이제 3,500억 갖고는 안 따지겠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도 합의한 거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든 아니든. 근데 돈 빌려준 사람도 이런 식으로 달라고는 못하지 않나? 난 이제 돈 빌려줘봤지만 괜히 너무 세게 얘기했다가 애 엇나갈까봐 그래서 아예 못 받을까봐 이렇게 세게 달라고는 못하거든. 야 언제까지 통장에 너 이렇게 잘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김용훈 실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예전에 한반도가 진짜 약할 때 그 중국이나 뭐 진짜 강대국에 사신으로 갈 때 마음이 이럴까. 곡물 바치러 갈 때요. 이구지구. 뭐 이구지구 막 갔는데 이구지구 갔어도 좋은 소리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약소국의 서름이죠. 정책실장의 멘트가 뭐 합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뭐 합의가 전보다 많이 이제 증진됐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
그럼 대부분이 아닌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그건 뭘까? 그것 때문에 결국 그렇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3,500억 불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이 아닌 거예요. 그 원래부터 3,500불 아니었어?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걔네들이 중간에 얹어 이랬어요. 아, 맞아. 네. 저만큼 또 얹자. 더 얹어, 더 뭐 얹어. 그랬어. 야, 생각해보니까 3,000억 불 우리 내내한테 너무 싸게 준 것 같아. 더 얹어 이랬어요. 그래서 혹 때려갔다 잘못하면 혹 부실 뻔했어요. 근데 네. 어쨌거나 총액은 3,500억 불로 끝냈고 네. 문제는 3,500억 불 안에서 마스가 떼고 한국 정부의 직접 투자 규모가 얼마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보증, 신용 제공 뭐 등등등 또 민간 투자 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직접 투자 규모를 뭐 예를 들어서 5로 할 거냐, 그 퍼센트를 뭐 10으로 할 거냐 이런 정도가 돼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 그건 니네 사정이고 나는 그냥 내일 모레 당장 캐시로 갖다 놔. 이게 이제 미국이니까 정부의 사실상의 신용공여라든지 우회라든지 이런 게 아닌 직접 투자 규모가 마지막에 아직도 쟁점인 것 같다라는 거고 그 직접 투자 규모랑 연관돼 있는 이차 함수가 뭐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연간 200억 불 이내면 그나마입니다. 좋다는 게 아니고 그나마 치명적인 부담 없이 가능은 한데 그 수준을 넘어가거나 그에 육박해서 한도를 다 써버릴 정도면 네. 그럼 우리 외환시장 큰일 나니까 네가 대책 마련해줘 라고 해서 너 통화 무제한사업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안 되지 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날아간 것 같아요. 사실상. 수압 날아갔어요? 예, 그건 이제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 방식으로 뭐 스몰이라도 뭐 임시적 한시적 그것도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 경제 뭐 10위권 정도 되는데 예. 수압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적도 옛날에 있고.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나온 또 우회로가 뭐냐면 니네가 당장 달러상한테 가가지고 우리 달러 주세요. 미국에 돈 갖다 줘야 되니까 달러 주세요 하면 여기서 바로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문제 터지죠. 네가 원으로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알아서 쓸게. 아이고 고마워. 이런 방식인데 네. 원화담보 달러. 예, 그것도 쉽게 말씀드린 건데 그것도 좋은 게 아닌 게 그러면 다행인가? 이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꾼 원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축국이 네. 아니니까. 다시 우리나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다시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달러상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나, 걔네들이 와가지고 여기 가서 달러상한테 아쉬운 소리 나중에 시차를 두고 하나. 어차피 원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시차가 있거나 다소간의 차이가 누가 주체적으로 환전상에 가서 물건 사고 파냐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환충격을 해지하기에는 그렇지. 부족하니까 네가 뭔 수를 내줘. 라고 하는 게 지금 과연 미국이 우리 입맛에 맞게 보충 수단을 줄 것이냐. 요게 그러니까 직접 투자 규모, 환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완충 장치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할부로 끊어달라는 거예요. 할부로. 그쵸, 그쵸. 10년 이상 쭉. 아, 무조건이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이제 복심은 연간 부여되는 충격도 완화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바뀌거나 하면은 네. 그렇지. 뒤에 가가지고 이제 슬쩍 모른 척. 그렇죠. 그게 유일한 기대는 예, 거죠. 예, 예. 맞아요. 그럴 여지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황 변화에 관한 여지를 두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기한을 늘린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크리티컬한 분야인데 여기에 관해서 진짜 합의가 우리 입장에서 국익을 그래도 디펜스하는 데까지 갔다면 제가 볼 때 협상단의 뉘앙스가 좋을 뻔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뭐랄까요 명쾌하게 국민 여러분께 뭐 이렇게 해냈다 하기 조금 애매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 좀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